자, 오늘은 스프림 접속사 파트입니다. 챕터 7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원래 토요일 날 수업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지금 챕터 6의 관계사를 원래 해야 되지 싶은데 조금 헷갈려가지고 일단 7부터 먼저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접속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두 가지 종류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 자, 일단 오늘 영상이 지금 요거 포함해가지고 한 두 개 정도가 더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접속사 파트는 전반적으로 다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접속사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등위 접속사는 말 그대로 같은 놈끼리 이제 놓여가지고 쓰여지는 접속사가 바로 등위 접속사인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대표적인 등위 접속사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and, but, or, so 여기까지는 보통 우리가 등위 접속사의 계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우리가 많이 봐야 되는 게 yet, for, nol까지도 이제 같이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흔히 말해서 and, but, also는 뜻을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밑에 있는 세 가지는 조금 모를 것 같아서 뜻을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yes은 보통 아직이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그러나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직이라고 하는 거는 접속사라기보다는 부사로 이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for 같은 경우도 보통 뭐뭐를 위액하는 걸로 많이 알고 있지만 얘는 보통 전치사로 많이 쓰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왜냐하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no를 같은 경우는 여기 all이 있죠. all 앞에 n자 하나 들어간 것밖에 없는데, 보통 철자가 n자로 시작되는 경우라면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얘는 뜻이 뭐냐면 뭐뭐도 또한 아니 뜻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nor 같은 경우는 우측에 나와 있는 상관 접속사하고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얘가 지 혼자서도 쓰일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얘는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만약에 쓰이게 된다 하면은 주어 동사가 바뀌어지는 도치 구문에서 주로 조금 많이 나온다라는 거, 이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등위 접속사들 중에서도요, 원래 우리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품사가 그러니까 명사면 명사끼리 이제 연결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단어면 단어끼리 연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품사를 이루는 경우는 보통 구라고 얘기하는데, 구는 구끼리,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절 같은 경우는 절끼리 이제 연결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and, but, or를 제외하고 so부터 시작해서 for까지는 대체적으로 절끼리 연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주어 동사 두 개끼리 연결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nor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끼리 또는 구는 구끼리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지만은 방금 도치 구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그래도 주어 동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렇게 쓰일 때도 있고 저렇게 쓰일 때도 있다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 등위 접속사 같은 경우에 문법적인 문제풀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바로 병렬 구조입니다. 병렬 구조. 병렬 구조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A, B, C 요게 만약에 세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여기 중간에다가 and나 but, all 같은 게 들어가서 A 또는 A와 B 그리고 C 또는 A 또는 B 또는 그리고 C, 이런 식으로 이제 병렬 구조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독해할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병렬 구조 문법 문제에서는요, 요 C 자리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and 다음에 여기 단어 밑줄 꺼져 있거나 아니면 all 다음에 여기 밑줄이 꺼져 있으면 이거는 병렬 구조 문제이기 때문에 같은 놈들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어떤 놈이 문제로 많이 나오냐면은 동사 형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ing다 그러면은 A, B도 ing가 돼줘야 되고, 여기가 만약에 동사 과거형이다 그러면 여기도 동사 과거형이 돼줘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동사 형태들이 주로 많이 나오고, 만약에 명사끼리 병렬 구조다. 자, 명사 병렬 구조가 나오게 되면은 얘는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요, 어떤 독해 지문에서 예시의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사 병렬 구조 앞에 어떤 뭐 확실한 내용이 들어가 버렸는데 그걸 만약에 이해를 하셨다 그러면은 뒤에 명사 병렬 구조로 들어가는 거는 굳이 안 읽으셔도 됩니다.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부고에는 이승진, 박지원, 윤성진과 같은 잘생기고 멋진 학생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서부고에는 잘생기고 멋진 학생들이 있다라고만 얘기하면 되지 굳이 거기에다가 윤성진, 이승진, 박지원 그렇게 넣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해석할 때는 그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명사 병렬 구조 가지고는 크게 여러분들이 글 읽을 때는 많이 안 보셔도 된다 하는 거. 모르겠으면 당연히 보셔야 되겠죠. 예시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동일하게 연결되는 거 그거를 조금 잘 보시면 되겠고 요거에서 이제 파생돼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상관 접속사라고 하는 건데 상관 접속사는 서로 두 개가 서로 연관이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등위 접속사 and라든지 아니면 뭐 but also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or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두 개의 어떤 단어들을 연결 지어주는 거 이게 나오는데 자 아까 전에 등위 접속사에서 내가 같은 거 연결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상관 접속사 같은 경우는 또 뭐를 연결해 줘야 되냐면요. 품사도 같아야 됩니다. 명사면 명사끼리, 동사면 동사끼리, 아니면 절이면 절끼리. 어쨌든 품사들도 다 같아야 되고 형용사 그러니까 뭐 형용사든 부사든 간에 품사가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동사 형태, ing면 ing, 투부정사면 투부정사, 뭐 과거분사면 과거분사 이런 것들도 같이 연결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뭐뭐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보통 우리가 투 동사 원형하고 ing를 많이 쓰지만 분명히 병렬 구조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생긴 것까지 같은 놈을 항상 이루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무조건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걸 잠깐만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이게 해석만 있기 때문에 뜻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막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배웠던 both A and B라든지 요거는 보통 A, B 둘 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이런 거와 파생돼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A and B alike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도 같은 뜻입니다. alike, A and B, A, B 둘 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either A or B. 그 다음에 neither. 그 다음에 A nor B. 자, 얘 같은 경우는 either 다음에 A or B가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흔히 말해서 A 또는 B 이걸 얘기하는 건데 neither A nor B는 둘 다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A도 B도 아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not A but B not A but B 같은 경우도 보통 우리가 A가 아니라 B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뭐 either A or B나 neither A nor B는 어차피 뭐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둘 다 아닌 이런 식으로 그냥 읽어버리면 되는 거지만 not A but B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독해글에서 주제를 뭐 중심으로 얘기할 때 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요 B에다가 주제와 직결된 거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키워드라든지 아시겠죠? 그래서 A가 아니라 B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개가 뭡니까? not only A but also B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는 한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게 only라고 하는 표현을 무조건 어떤 수학 공식처럼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얘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just라든지 아니면은 simple 또는 뭐 simple이라든지 아니면은 merely라든지 얘네들도 어차피 뜻들은 전부 다 비슷하게 단지란 말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only가 없고 얘네들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not only but also B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뜻으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not only but also B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A 자리가 만약에 하나의 어떤 절, 주어 동사로 있는 경우라면 이게 어떤 경우도 가능해요. 도치구문으로 쓰일 수도 있다 하는 거. 이것도 하나 기억 잘 해주셔야 돼요. 도치구문은 이 책에서는 지금 얘기하진 않겠지만은 결국은 주어 동사가 의문문으로 바뀌는 거. 그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not only but also B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죠? B as well as A 요게 들어가는 건데 요것도 마찬가지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통 강조 포인트는 not A but B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요 B에다가 강조 포인트를 두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주어로 쓰인다 하더라도 무조건 B에다가 만약에 이게 단수 명사면 뒤에 동사도 단수 동사를 써야 되고 얘가 만약에 복수 동사라면은 당연히 뭐 동사 원형이나 아니면은 RE로 끝나는 R이나 월과 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리고
크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 것 같으면은요, 얘를 만약에 독해글에서 읽으실 때 굳이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그렇게 읽으실 필요 없이 요거 구조 자체가 원급 비교거든요. 원급 비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등 비교이기 때문에 얘나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주제 중심도 아니고 어법 문제 풀이도 아니라면, 예를 들어 일치불일치 문제에서는 뭐 이렇게 쓰거나 별로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읽어 내려갈 때 좀 빨리 읽고 싶을 것 같으면은 그냥 B뿐만 아니라 A도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B와 A는 같은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잠깐 얘기했던 게 요 B의 수일치를 시킨다 했을 때 both A and B 같은 경우는 무조건 A, B 둘 다를 얘기하기 때문에 주어로 쓰이게 되면 반드시 복수 주어로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B 자리에다가 수일치를 죄송합니다. B 자리에다가 수일치를 다 시켜준다 하는 거. 그런 것들까지 눈여겨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관 접속사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지금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종속 접속사로 이제 넘어가는데, 종속 접속사. 사실 여기에서는 종속 접속사를 두 가지 측면으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다수의 책들이 다 그렇게 쓰이는 거라서 거기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명사절 그리고 부사절 이걸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문법 용어들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품사를 얘기할 때 명사, 형용사, 부사. 그럼 명사는 당연히 필수 요소죠. 그리고 이름이죠. 맞죠? 자, 그 다음에 형용사는 무조건 명사 바라기. 그죠? 그 다음에 부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좀 더 나은 거. 그거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바라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투 부정사를 공부했을 때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 투 더하기 동사 원형이 어떻게 자리가 잡히느냐에 따라서 얘가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명사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전체 문장에서 무조건 필수기 때문에 얘가 빠지면 말이 안 돼요. 아시겠죠? 형용사는 명사 바라기이기 때문에 얘가 두 단어니까 두 단어가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약간은 반반이라고 보신다면 마지막 부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해서 이런 감정 뭐뭐 하다니 이런 판단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그렇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체 문장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가볼게요. 명사절과 부사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가 절이라는 말만 들어가서 그렇지 결국은 명사 역할이고 결국은 부사 역할입니다. 맞죠? 그렇다고 봤을 때 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당연히 필수 요소가 되는 것이고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당연히 선택 요소가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배불러. 왜? 짜장면 먹어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난 배불러. 이거 하나 갖고 문장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구체적인 이유를 덧붙여준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명사절인데 지금 여기에 빠진 게 뭐냐면요. 적지는 말고 그냥 보세요. 나도 쓰다 지울 거니까. 형용사절이라는 말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형용사절 하는 것도 지금 보세요.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다시피 형용사는 명사가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형용사절 접속사는 반드시 앞에 선행하는 명사가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 절이기 때문에 동사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형용사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주어 동사가 따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요놈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관계 대명사 또는 관계 부사 또는 동격절 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책들은요 관계사하고 접속사를 따로 분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책에서는 또 뭐 접속사 하면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해가지고 아예 그냥 뭐 대하 드라마로 그냥 만들어 버리는 그런 책들도 있기는 합니다. 뭐 책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뭐 구성이 다를 뿐이지 뭐 구조는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뭐 이런 명칭 자체를 쓰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짜증 날 때가 있잖아요. 문법 공부할 때 특히 그죠? 그래서 관계사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떼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얘가 다른 말로는 형용사절 접속사니까 뭐 명사 뒤에 who, 명사 뒤에 that, 명사 뒤에 which 뭐 이런 것들 다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의 대표적인 세 단어가 바로 then, whether, if입니다. then, whether, if. 근데 then, whether, if 말고도요, 사실은 좀 쓰일 수 있는 것들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특수구문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간접 의문문이죠.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 들어가는 거. 그 얘기까지 지금 같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책대로 일단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얘기했을 때 제일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that입니다. 자, 저기 작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that은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자, that이라고 하는 단어가 얘가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라고 얘기할 때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은 뭐뭐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할 때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독해할 때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오죠. 뭐뭐가 뭐뭐 하다고 또는 또 뭐뭐 한다라고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해요. 특징은 어떠냐면은 이 that은 일단 구체적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구조를 이루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어가 뭐뭐를 동사하는 것 또는 주어가 뭐뭐를 동사한다라고 이런 말로 이제 해석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이 빠져버리게 되면 아까 말했던 명사절이기 때문에 문장 전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가볼게요. 자, 보세요. That Harry is your brother is surprising 그랬어요. 자, 그럼 해석이 이렇습니다. 해리가 너의 남자 형제라는 것은 됐습니까? 것은 is surprising이야. 놀라운 일이래. 자, 근데 얘를 빼볼게요. 덩어리를. 그럼 그냥 놀라운 일이다 하고 끝납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가 투부정사에서 배웠던 주어가 길기 때문에 뒤로 보낸다 하는 그 얘기로 했을 때 it is surprising으로 가볼게요. 자, 그리고 얘를 다 없애볼게요. 그럼 그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게 뭔지 밑도 끝도 없이 모르잖아요. 대화상에서 어떤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it is surprising 이러면 그냥 말이 되는 거지만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누구한테 예를 들어 원준이한테 it is surprising 이러면 원준이가 날 이상하게 보겠지. 그죠? 미친놈 이 하면서.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얘는요 주어 역할로 쓰였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이렇게 문장 제일 앞에서 that을 써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주어 진주어를 이용해가지고 나오는 구문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surprising 같은 경우는 지금 놀라운이잖아요. 그래서 형용사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요 구조를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it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that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뒷구조가 완전한 문장이라면 그럴 때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 뭐뭐 하는 것은 뭐뭐하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서술형으로 조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뭐뭐뭐뭐뭐뭐 하는 것은 항상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뭐다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것은이란 말이 중간 어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구조로 나오게 되면 무조건 가주어 it부터 먼저 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뭐다 하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은 하니까 that 들어가고 여기에 있는 이 덩어리가 여기 전체 뒤로 영작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거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해리가 네 남자 형제라고 하는 것은 놀랍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해석입니다. 니네가 영작할 때도 그걸 포인트로 두고 여기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hat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if whether도 잠깐만 볼게요. if whether 같은 경우도 둘 다 이 상황에서의 해석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whether과 if의 좀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잘 보세요. 주어 자리에는 whether만 쓰였고 목적어 자리에는 둘 다 쓰였죠.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나 좀 배우셨을 때 여기 if 같은 경우가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를 가질 때는 반드시 중간에만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if가 보통 우리가 만약에 뭐뭐라면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얘가 앞에 들어가도 되고 중간에 들어가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기억나시잖아요. 밑줄 친 if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그런 문제. 꼭 문제집에서 풀거나 아니면 실제 시험에서 풀거나 그런 식으로 꼭 나왔었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자, 그래서 if는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뒷구조가 항상 얘도 똑같습니다. 뒷구조는 완전한 문장 구조로 들어갑니다.
완전한 문장 구조로. 얘도 지금 보세요. It rains a lot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비가 오냐 안 오냐 그 얘기거든요. 만약 a lot을 빠진다 하면 비가 온다예요. 그럼 이건 완전한 문장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important,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로 지금 쓰인다는 거죠. 자, 여기에는 절대로 if가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거 헷갈리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리고 목적으로 들어갔을 때 한 가지 특징. 자, 여기 wonder 보이고 ask 보여요. 그리고 이 구조는 완전한 게 아니고 불완전한 구조입니다. 왜? 야 자체가 전체 덩어리가 목적어면 앞에는 당연히 주어 동사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서 쓰였을 때는 wonder나 ask도 마찬가지지만요. 뭐 doubt라든지 아니면은 뭐 I'm not sure이라든지 뭐 be not sur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표현이 들어간다 칠게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뒤에 if나 whether이 들어가게 되면 이건 인지 아닌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see라는 단어 다음에 if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see는 뜻이 뭐냐면 그냥 본다가 아니라 알아본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that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see 다음에 that이 들어가고 뒤에가 주어 동사 들어갔다 그러면 얘는 이해하다가 돼버려요. 이해하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하다, 알아차리다 이런 뜻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목적어 자리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올랏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if가 만약에 올랏이 이렇게 멀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if 다음에 올랏 바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설명은요 책마다 조금 다르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헷갈리는 거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엄청나게 강조해서 이거 시험에 나온다 믿어라 이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넘기셔도 돼요. 문제로 잘 안 낼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보호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도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이거 보세요. The question이잖아요. 질문이잖아요. 질문 다음에는 당연히 whether이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the fact가 들어갔다, 사실이다 들어갔으면 이때는 whether이 아니라 that이 많이 들어간다 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동격을 나타낼 때도 보통 that을 많이 쓰는데 동격은요 여기 앞에 있는 이 명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추상명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상명사는 눈에 보이지 않고 뭔가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져야만 나오는 명사들을 추상명사라고 얘기하는데, 방금 얘기했던 팩트라든지 아니면은 루머라든지 아니면은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hope이라든지 아니면은 belief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뭔가 설명할 때 쓰는 것도 마찬가지 that을 쓴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무조건 the fact 다음에 that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the fact라고 써놔놓고 which 쓴 다음에 I know 이래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내가 아는 그 사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뭘 넣어요? 민수 doesn't know the fact. 민수는 그 사실을 모른다. 무슨 사실? 내가 아는 그 사실을 민수는 모른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모든 게 무조건 the fact 했다 해서 무조건 that이 뭐 동격절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됐죠? 자, 그래서 명사절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명사절은 필수 요소입니다. 전체 문장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놈이기 때문에 꼭 이 대표적인 단어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아까 간접의문문 잠깐 얘기했지만은 간접의문문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that은 아까 내가 뭐뭐 하는 거 뭐뭐라고라 그랬어. whether if는 무조건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얘기야. 그러면은 의문사 간접의문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의문사가 들어간 다음에 동사가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무조건요, 아까 얘기했던 whether if도 사실은 의문사 역할이거든요. 얘는 맞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의문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뭐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의문사 하는지라고 이렇게 끝나면 돼요. 의문사 동사 하는지. 만약에 중간에 여기 주어가 있으면은 주어는 의문사 동사하는지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의문사 동사하는지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대표적인 의문사가 what, who, which입니다. 관계대명사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선행하는 명사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 뭐뭐 하는지, 누가 뭐뭐 하는지, 어느 것이 뭐뭐 하는지. 됐습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이제 살펴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간접 의문까지도 보통 명사절 취급을 한다 하는 거, 그건 나중에 뒤로 넘어가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자, 부사절은 지금 여기에 되게 많죠. 뭐 시간도 있고 이유도 있고 원인도 있고 조건도 있고 양보도 있고 뭐 목적 결과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되게 많아요. 자, 시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접속사가 여기는 지금 while만 써놨지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나씩 다 정리할게요. 보세요. 일단 as가 들어가요. as는 짧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when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before, after 들어갑니다.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until이 들어가죠. until이나 till 이런 것들, 뭐뭐 할 때까지 이런 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since도 들어갑니다. 여기서 since는 뭐뭐 이래로입니다. 얘는 전치사, 접속사 둘 다 가능한 상태예요. since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 이거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유와 원인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접속사는 뭐뭐 때문에이기 때문에 because, 그 다음에 since, 그 다음에 as 이렇게 들어갑니다. 선생님 as 위에도 있었는데 위에 또 나와요? as도 또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 말하는 since하고 여기 말하는 since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은 아까 얘기했던 뭐뭐는 뭐뭐다라는 주절 자리에 현재 완료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아시겠죠? 현재 완료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차이점이라는 거 하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유 원인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표현도 한 번씩 나옵니다. now that 하는 거, 뭐뭐가 뭐뭐 해야 할 때이므로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조건으로 들어가는 건 여기 if가 있고요. 그 다음에 unless가 있죠. 그 다음에 좀 더 가겠습니다. 좀 더. 일단 뭐뭐 하면 하는 말에 once도 여기에 들어가요. 일단 뭐뭐 하면. 그 다음에 또 in case란 말도 어떤 경우에 하는 말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뭐뭐가 뭐뭐 하는 경우에. 아시겠죠? 이런 것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보 같은 경우는 여기 although가 나오지만은 뭐 although라든지 아니면은 뭐 all 뺀 though라든지 아니면은 뭐 even though라든지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even if 뭐 설령 뭐뭐 할지라도, 이건 약간 가정으로 들어갈 때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although나 though나 even though의 그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래 생각하세요. 내일이 월요일이라도 학교 안 간다. 월요일이라는 사실이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딴짓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다리가 아프다 할지라도 나는 내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 자리를 양보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할아버지한테 버스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간다. 이래 보시면 되는 거고요. even if는 약간 좀 가정의 느낌이 조금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so that 같은 경우는 이 so that이 지금 나오잖아요. 목적 결과. 그럼 이거는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뜻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so that이 붙어 있느냐 아니면 so that이 멀어져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얘는 뭐뭐 하기 위해서가 맞는데 얘는 너무 뭐뭐해서 어쩔 팁이에요. 그냥 다시 말씀드릴게요. so하고 that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반드시 중간에 형용사 부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끊으세요. 자, 이 수프가 너무 뜨겁대. 어쩔 팁이 나 못 먹겠대. 이 얘기야. 됐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법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시간, 이유, 양보. 얘가 일단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특히 시간 같은 경우는 누가 많이 들어가냐면 여기 지금 내가 빠졌습니다. while이 지금 빠졌는데요. while하고 during과 관련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이유 같은 경우는 누구랑 제일 대조를 많이 하느냐? because of라든지 due to라든지 thanks to라든지 아니면은 뭐 owing to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이, 물론 on account of까지 뭐 쓸락하기 좀 칸이 좀 안 맞아서 그렇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양보 같은 경우는 despite라든지 아니면은 in spite of라든지 아니면 in the face of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쓴 요 놈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법 문제에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많이 건드리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마찬가지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무슨 수학 공식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니네가 직접 해석을 하면서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적용이 안 될 것 같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아무 의미가 전혀 없다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세 번째 접속사 역할을 하는 의문사와 관계사 이거 나오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간접 의문문이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의문사로 들어가는 게 바로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간접 의문문이요. 너 아니 그 여자 누구인지 됐습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거. 그 다음 tell me 나에게 말해줘 언제 내가 그 일을 시작해야 하는지 됐습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여기 관계사에서 대표적인 게 what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what을 무엇이라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냥 동사하는 것 하세요. 근데 뒷구조는 구체적 내용에서 뭐가 하나 빠집니다. 동사하는 것 이래 해석하든지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러든지 그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how 같은 경우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 공통적인 거 한 개가 딱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선행하는 명사를 안 가져가는 놈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what하고 how입니다. 아시겠죠? what하고 how인데 근데도 차이점은 뭐냐면 what은 뒤에가 완전하지 않고 how는 뒤에가 완전하다 하는 거. 하나의 어떤 문장 덩어리 해석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whoever 하는 표현이 바로 복합 관계 대명사 또는 복합 관계사 이거 얘기하는 건데요. 복합이란 말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앱은 뭐든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상관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복합 관계사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선행하는 명사가 없죠. 얘도 선행하는 명사 없이 그냥 누구든지. 그러면은 파티에 오는 누구든지 환영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어떤 문법 개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 했고 내일 낮에는 내가 요 부분 뒤로 넘어가서 70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안 거죠?